얼마 전 미국 바이든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F-35 전투기의 레이더가 공중에서 작동 시험 도중 그대로 고장 먹통이 된 채 작동을 하지 않아 작전 비행에서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KF-21 전투기의 A사 레이더 성능이 미국산 F-35 전투기를 앞질러 나간 가운데 과거부터 논란이 된 미국산 F-35 전투기의 레이더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당장 올해부터 시작되는 F-35 레이더 성능 업그레이드 계획에는 록히드 마틴과 미국 바이든 정부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제대로 검증조차 되지 않은 레이더를 F-35 전투기에 교체하려 하자 즉각적인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레이더 성능 개량은 대한민국 포함 전 세계 F-35 전투기 도입국들이라면 빠짐없이 전부 다 실시해야 하며 한국이 F-35 전투기를 소개시키고 KF-21 전투기를 추가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번에 F-35 전투기에 관하여 성능 개량을 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의 성능 개량에서 불이익이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미국 방산업체의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졌던 갑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한국 공군 측은 최근 F-35가 마지막 미국산 전투기가 될 것이라는 뉘앙스를 보인 발표를 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미국이 계속해서 미국산 무기에 종속되길 원했는데요. 한국의 입장이 아닌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의 무기 개발이 계속해서 실패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 측은 군사무기 기술 분야에 관해서 한국이 실패를 맛보길 원했지만 그들의 간절한 바람과 다르게 한국은 당당히 모든 분야에서 기술적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결과를 증명하듯 오늘날 한국의 무기 국산화 지표는 작년 대비 8%나 상승해 국산화율 90%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국제방산전지회 DX 2022에서 공개된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일정표는 많은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은 이번 DX 2022 방산전지회에서 KF-21 개량을 거듭해 함재기와 전자전기들 완전한 주력 전투기로 사용한 계획을 본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KF-21의 완전한 스텔스기 블록 2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블록 2단계에서 KF-21은 정밀 유도 폭탄과 국산 천농 미사일을 운영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KF-21을 기반으로 함재 전투기와 전자전기까지 모두 10년 안에 개발하겠다는 보풀을 밝혔습니다. 이런 보풀을 밝히는 것을 보면 이제 사실상 외신 전투기 도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한 것과 다름없으며 심지어 시장 경쟁력까지 키워 해외 수출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으로 실제로 한국은 이제 전투기 개발을 시작했지만 훈련기와 같은 경우는 오랜 노하우 파워를 가지고 있고 명품 항공기 기종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보잉과 미국 훈련기 사업에서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작 경험이 풍부한 미국마저도 시제기의 초도 비행 이후 5년에서 8년의 시험 기간을 거쳐 양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은 그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사실이었습니다. 반대로 미국산 무기 수입률은 전체 비중의 6% 감소하여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즉슨 더 이상 미국산 무기 수입 말고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한국산 무기가 유키공 모든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미국의 록히드 마틴은 한국의 군용 항공기 산업 체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결국에는 인정했으며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에이사 레이더는 물론 항전 장비가 유럽연합과 영국 언론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록히드 마틴마저 한국 레이더 기술력을 본 후 위기감을 느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이 호흡을 맞춰 KF-21 전투기와 에이사 레이더 성능 개량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차세대 에이사 레이더 개량이 완료된다면 실화 갈륨 단자를 무려 3,200개 이상 확보함으로써 기존에 개발되었던 에이사 레이더 성능 대비 260% 이상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게 한화 시스템의 입장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실화 갈륨 레이더 반도체는 KF-21 전투기의 기존 탐지 면적을 20배나 확대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의 점처럼 레이더에 감지되었던 물체들을 확대시키며 전투기 스텔스 형태까지 확실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KF-21의 스텔스 소자와 에이사 레이더 반도체 독자 개발이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더욱이 사업의 진행을 앞장서서 미국산 에이사 레이더 반도체 홍보에 나섰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KF-21 계획이 실패하여 전투기 전력의 공백이 생길 경우 미국산 전투기는 물론 값비싼 항전 장비들을 한국에게 더욱 많이 판매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미국의 방위산업 기업들과 바이든 정부의 야속한 계획은 처절한 실패로 끝난 것을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존 최고 성능의 KF-21 전투기에 항전 장비를 포함해 에이사 레이더의 실화 갈륨 반도체까지 국산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은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각종 전술 자산들과 새로 도입하는 전투 체계들을 K링 통합해 KF-21 전투기부터 KDDX 스텔스 전투함까지 국산 소프트웨어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9세대에 개발된 1,500개의 9세대 칼륨 비설을 사용한 미국산 전투기 F-35 전투기 레이더 성능까지 KF-21 전투기의 에이사 레이더가 가볍게 추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결과 비로소 과실을 맞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전자전 비행 모의 시험대 통제실에서 국방부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개최하며 동시에 깜짝 발표를 했었는데요. 세부적인 시험 내용을 보면 한국형 에이사 레이더를 K링크와 연동하여 가상 적정 투기 6대를 동시에 추적한 뒤 국산 공대공 미사일로 모조리 격추하는 시뮬레이션을 선보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모든 상황을 돌아켜본다면 한국의 KF-21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은 정말로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한국 공군의 F-35 비행이 재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중국의 강압적인 F-35 성능 개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시작되는 F-35의 성능 개량 비용은 3,700억 원에 달하는데 문제는 F-35의 성능 개량이 무작정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방사청은 F-35의 성능 개량은 모든 운용국에 일어나든 형상 적용을 요구하는 개발 프로그램에 따른 것으로 한국 자체의 성능 개량 요구는 없다고 즉각 발반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런 건지 한국 정부는 F-35를 마지막으로 전투기를 더 이상 도입하지 않으려 하는 있으며 KF-21 보람에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 총력을 기울여
더 이상 이런 모습을 겪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의 탈자 비행은 기수 부분에 피토관이라는 속도 측정 장치를 장착하며 탈자 비행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항공 구주 분야에서 압도적인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 국방을 위하여 하루빨리 더욱 성장한 모습의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대구 구려 제국이었습니다. 이상.